안녕하십니까, 일레십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하는 중에 먼저 나온 데이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강남 3구나 이쪽은 아예 거래가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얼음이에요, 얼음. 한강벨트도 좀 줄었고요. 그렇지만 중저가, 뭐 노도강, 금강구, 서대문구, 뭐 동대문구, 뭐 이런 식으로 금천구 이런데 이런 쪽들은 야금야금 계속 올라요. 저가 지역은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는 거의 움직임이 조금밖에. 그러니까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딱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랐어요. 이거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피크아웃 된 현상이다 이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아닌데, 네, 요걸 또 볼게요. 자, 이건 25개구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딱 1년입니다. 12개월 동안에 강남구부터 서초구, 강남구 되게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송파구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하려고 그러죠. 이거 명목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동대문구 계속 오르죠.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그 다음에 뭐 강서구 이렇게. 그렇지만 한강벨트나 고가권에서도 영등포구는 계속 올라요. 이게 재건축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양천구도 전고쪽까지 다시 다 바짝 왔네요. 광진구도 근처까지 왔고요. 자, 이건 어저께 거고요. 7시 8분 거고 이제 8시쯤에 캡처한 겁니다. 어제 오늘 여기서 하나 볼게요. 강남구 안 움직였죠. 서초구도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송파구도 없죠. 자, 강동구는 올랐습니다. 강동구는 올랐어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마포구 올랐고요. 용산구 없고, 성동구 없고, 광진구 없고, 동작구 없고, 영등포 조금 올랐고, 양천구도 살짝 올랐고, 강서구가 많이 올랐고요. 강서구. 그 다음에 영화배우라서 역시 제가 저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 강서구 그 배드신 그 영화 동시상영 영화관에서 봤는데 서대문 없고요. 은평구도 거의 없고, 중구는 조금 떨어졌고요. 종로구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 노원구 조금 올랐고, 도봉구도 조금 올랐고, 강북구는 없고요. 성북구도 조금 올랐고, 중량구도 조금 올랐고, 동대문구도 조금 올랐고, 금천구 없고, 관악구 거의 없고, 구로구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서울 보면 서울 조금 올랐죠. 요새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스타도 살짝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들도 아까 봤듯이 마포구나 이런 데 몇 군데가 좀 반등을 해서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영끌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2021년 고점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낮죠. 지금까지 본 거는 명목지수고요. 자, 명목지수랑 실질지수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명목, 실질.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여드릴까? 양천구를 예를 들면 명목으로는 딱 전고점까지 왔죠. 그런데 실질로 보면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쵸? 살짝 명목 실질. 이거는 뭐를 찾으려고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를 예를 들면 한 몇 달 동안 보합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야. 이게 21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즉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만큼밖에 못 오른다. 또는 조금 보합인데 결국은 물가만큼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변곡점이거든요. 그게 2021년도, 22년도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 그다음에 2006년부터 7년까지 나타났던 현상, 지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실질로 어제 오늘을 보여드릴게요. 실질 어제 오늘. 자, 강동구 같은 경우도 아니 실질인데 어제 오늘 많이 반등했죠. 그다음에 마포구도 반등하죠. 강서구도 반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구로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이렇게 성북구라든지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은 실질로 따져도 물가보다 훨씬 더 오르니까 상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이런 거 보고요. 자, 이거 제 뇌피셜인데 지금의 26년 현상이 2022년도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현상, 쌍봉의 패턴. 예를 들어 이때 노도강 같은 경우는 9월, 10월 달에 상승 치고 빠지고 있는데, 이거 명목입니다. 강남구는 그 다음에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올랐다. 결국은 여기서 이거 노원구는 9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강남구는 6월 달, 7월 달에 쳤다. 이게 쌍봉 패턴이거든요. 즉 노원구는 계속 빠지는데 강남구는 몇 달을 더 올라요. 6, 7개월 이상을 더 올랐어요. 결국은 쌍봉이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는 빠지는데
노원구는 오르죠. 그러면 여기 합치면 쌍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알고 보면 쌍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를 실질로 따지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오른쪽 봉우리를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거의 비슷하죠. 강남구도 전고점보다 높죠. 그러나 물가를 감안하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이래서 변곡점, 그러니까 실질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변곡점을 따질 때 우리가 볼 때는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오르는지, 이게 10원 오르는 건지 1000원 오르는 건지 100만 원 오르는 건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실질로 물가만큼을 따졌을 때 얘가 오르긴 올라도 물가보다는 덜 오른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가 보합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물가가 더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쌍봉, 초록색 서울 아파트 평균의 쌍봉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쌍봉 만들려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을 따지면 이래요. 그리고 이번 달 아직 물가를 반영 안 했어요. 7월 2일 날 다음 주인가? 그러면은 일단 7월 2일 날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이번 달도 꽤 올랐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오른 게 아니에요. 지난 달도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이번 달도 오른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물가를 감안하면 아마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물가 감안하면요. 월간으로 6월 달이 하락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하락하는 것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오늘은 0.08% 올랐고 지난달이 0.44%고요. 이번 달이 0.48% 올랐거든요.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0.46%예요.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0.02%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물가가 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번 달도 물가만큼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훨씬 더 올라야지 대세 상승인데 지금은 변곡점이란 얘기죠. 어떤 아파트 여기 보시면 강남구도 앞에 거래가 없어요. 음마, 넥슬, 자이, 현대 거래가 없어요. 서초구도 27등짜리가 하나 거래됐어요. 없어. 송파구도 앞에 두 개가 조금씩 마이너스 있고 거래가 없죠. 강동구만 좀 거래가 있는데 다들 그것도 0.0 몇 %씩이에요. 서폭으로. 근데 이쪽은 거래가 많죠? 여기 보세요. 노원구, 도봉구 거래 많잖아요. 이쪽. 보니까 은평구도 없고 광진구도 거래 없고 성동구도 마이너스고 광진구도 마이너스고 전부 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걸 집계한 게 전국적으로 오늘 보면 서울이 0.08% 올랐고 인천은 0.03%, 경기는 0.14%. 경기도는 꾸준히 제일 올랐고 이번 달 지난달도 많이 올랐지만 이번 달이 제일 1등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동탄, 그 다음에 저기 용인 그쪽 강세, 그 다음에 지방은 소폭 마이너스 평균적으로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고 거래 건수를 보면 오늘 보면 총 346건이 신고됐는데 이번 달이 202건이고 지난달이 130건이에요. 이제 지난달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번 달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합쳐보니까 1759건이에요. 이번 달. 지난달에 8375건. 야, 이거 8500건 잘하면 넘겠는데 잘하면 지난달보다 넘겠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 8600건을 이번 달에 8375건이 남은 3, 4일 남았죠. 5일 이상 남았죠? 그러면은 넘겠네. 그런데 이번 달은 거래가 확 줄 것 같아요. 5,000건은 못 넘는 것 같아요. 자, 내키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의견 적어주세요. 엘리엇은 5,000건 못 넘는다 1번이고요. 여러분들은 5,000건 넘는다 2번 골라서 적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잠깐 또 있나 방송이 거래 건수 요거요. 거래가 얼마나 급감하냐면 잘 보세요. 강남구 볼게요. 요렇게 서울만 볼게요. 서울만. 강남구 보면요. 이번 달 70건인데 지난달에 400건씩이었어요. 서초구는 300건이 넘었는데 이건 23건이에요. 강동구는요 311건이었는데 지금 13건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도봉구 330건이 143건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노원구도 850건이 260건이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2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강남권은 완전히 죽었어요. 거래가 이렇게 집계되는 거고 요거는 실질지수입니다. 실거래가 실질지수 스타 100 시가총 상위 100개 아파트인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번 달에 물가를 반영 안 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0.3% 플러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물가를 반영하면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4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파라볼릭도 매도신호, 삼선전환도 음전환,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깨고 그럼 결국은 얘가 중심선 이렇게 지나갈 때 얘가 여기서 껄떡껄떡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가 이랬다고 이때. 21년도 10월달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중저가 아파트들 오르니까 물가를 반영 안 했습니다. 자, 이번 달에 0.48% 올랐지만 물가를 빼면 보합이에요. 이거는 7월 2일 날 물가를 반영하면 나타날 거예요. 그다음에 특이한 거 강남구인데 보세요. 지금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도 마이너스예요. 0.00% 마이너스예요. 약보합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0.4% 이상 마이너스란 얘기죠. 특히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꺾이고 있죠. 파라볼릭 매도 사인이 나오겠죠. 음전환된 지는 오래됐고 볼린저 밴드 밑에 로어 밴드가 올라가다가 벌어지죠. 이걸 밀고 내려간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죠. 맨날 중저가 아파트들 뭐 최고가 나왔다 그러고 몇억 올랐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다. 강남구 대장주가 저 위에서부터 꺾어서 내려오면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도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권 3구와 뭐 한강백도 이쪽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그러나 중저가 지역은 반등은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권이 못 오르고 한강벨트가 못 오르기 때문에 보합 정도,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지수는 실질지수, 즉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뭐랄까 에너지 소진, 그다음에 미분을 두 번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본 방송을 오후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일이 생겨갖고 못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